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든든한 점심 식사처럼 든든한 수익을 가져다줄 강력한 한방 원펀치 주식의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되는 이슈들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 이슈와 함께 시장을 공략할 강력한 한방은 무엇인지 공략주들 찾아볼 거니까요. 오늘 방송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쉽게 함께 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단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 링크 통해서 저희 방송 빠르게 함께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일주일에 하루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못다 하는 이야기들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교육 영상부터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어지는가 했지만 또 CPI 지수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 횡보하는 모습 보이면서 결국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여기에 다시 면역력이 좀 강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지수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캐나다에 부과하려던 25%의 추가 징벌적 관세도 철회한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현재 대략 2,500 중후반선에서 코스닥은 더 강한 상승으로 730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2배가량 많고요. 또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3배가량 많은 하루입니다.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양 시장 모두 개인은 사들이고 메이저 주체는 팔아내는가 했는데 이 코스피에서는 역전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개인만이 팔아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가 사들이는 모습, 또 코스닥에서는 이 외국인만이 팔아내고 있는데 개인은 벌써 5거래일째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가운데 이 완성차 쪽은 다소 보합권에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이 철강 쪽과 이 조선 쪽도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강한 흐름, 또 포스코홀딩스도 강한 흐름이고요. 시가총액 10위까지 종목 중에서 특히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불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면요. 일부 제약바이오 쪽의 보합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 섹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승 섹터들 보면은 조선과 반도체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온디바이스 AI와 CXL 그리고 HBM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선과 조선 기자재까지 조선 기자재가 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또 조선 쪽에서 앞으로 일정을 앞두고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종목에 어떻게 해석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지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김원기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자, 오늘 또 원펀치 주식 제가 좀 공략할 만한 거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좀 시장 이슈들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자,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느닷없이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이 오니까 약간 조금 회피하는 듯한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자꾸 꺼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방어적인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시장의 반응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경기 침체 그거 내가 지금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경한 대응으로 네. 월요일장이 좀 그쵸. 부진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이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관세로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관세로 시작하는 이런 경기 침체 분위기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걸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15%나 네. 하루 만에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이날 5% 그렇죠.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약간 흐름이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째서 긍정적이죠? 일단은 테슬라가 이렇게 빠졌다? 일단은 좀 불안하죠. 특히나 테슬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학개미 같은 경우 지금 테슬라가 주가 빠지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인버스 상품을 좀 건드려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인버스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래로 하락했을 때 수익을 버는 구조, 인버스가 많은데 이런 구조로 했을 때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싼 가격에 줍줍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점 매수의 기회가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제가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구간이 있는데 아직 그 구간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더 저점, 떨어져야 된다. 그렇죠.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지금 CPI 지수 발표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발표가 되면은 네. 정말 트럼프의 말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지 네. 아니면은 다시 반등을 시도할 기회가 될지 오늘 밤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CPI는 저는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지난 우리 1, 2월 달까지만 해도 좀 뭔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월부터 점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PPI 네, 지수. PPI를 봐야 됩니다. 지금 CPI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어차피 CPI 오늘 나올 거는 오늘 저녁에 발표거든요. 그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런 부담. 뭐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뭔가 좀 물가가 생산에 대한 물가가 좀 잡혀야 되는데 되려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기 다시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그래도 거네요. 아무래도 소비자 관련된 것보다는 생산에 대한 물가는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어떤 스탠스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금리 인하하는 분위기로 다시 한번 조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의 성장세가 꺾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난밤에도 뭐 골드만삭스에 있는 뭐 수석 분석가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발 트럼프의 행포를 좀 멈춰달라. 잠재워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환기다. 겪어야 된다. 감수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캐나다에다 때렸다가 캐나다 다시 보복하고 또 미국이 다시 또 보복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세는 더 나올 거예요. 관세 카드는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패닉은 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철강 관세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자, 전 세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단 12일부터 미국의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게 시작인데 자, 여기에서 그럼 뭐 철강주가 무조건 다 무너질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비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철강을 관세를 때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요? 알래스카 있잖아요. 네. 알래스카 관련된 그 가스관 사업 때문에 미국이 철강 관세에 대한 이런 부과를 조금 더 유예해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지금 관세 부과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철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유예해 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현지 생산 거점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철강 이 생산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거를 노리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미국 쪽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 줄게 들어와라.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다라고 해서 IRA 법안을 밀면서 들어와라 했는데 트럼프는 좀 틀리죠.
관세 때릴 거야. 싫으면 들어오든지. 근데 우리가 돈 주는 건 없어. 이전에 주려고 했었던 반도체 보조금도 다 못 줄 것 같다. 안 줄 거다. 이거는 조 바이든이 얘기했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뭐 철강 관련된 모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또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수출에 대한 물꼬가 다시 한 번 더 또 폭넓게 넓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 관세의 영역을 더 넓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새벽에 네.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네. 저희는 계속 불안해해야 하는 건가요? 불안해해야죠. 지금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공포에도 결국엔 주가가 가는 종목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만 옥석가리기해서 잘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도 공략하는 종목들도 그러한 종목들이고 안 좋다, 시장이 폭락한다, 떨어진다라고 해도 오케이 떨어져라. 근데 얘네들은 바닥에서 다시 급등해서 올라올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가 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래 자동차 부품 쪽 그럼 투자하면 될까? 부품 쪽으로 해서 어떻게 유예가 되겠지? 미국의 생산 거점 만들면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풀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기업의 지금 현재 성과, 그러니까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네. 관련돼서도 오늘 좀 2부 종목 같은 경우는 요거 관련돼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요거 좀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이슈는 다소 좀 무거운 주제들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제 새벽에 나오는 미증시에 관한 일정들도 저희 팍스통신망 통해서 새벽에 24시간 일하면서 저희의 정보들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새벽에 나오는 일정들도 놓치지 말고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저희 이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한미반도체부터 먼저 볼게요. 12월부터 공략했었던 종목인데요. 뭐 반도체 쪽으로 지금 시장에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유리기판에 대한 이런 호재, 뭐 엔비디아도 지금 유리기판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에다가 러브콜을 할 것이다라는 당연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또 유리기판 관련된 삼성도 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증가될 전망이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것도 뭐 결국에는 실적이죠. 실적과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재료들 다 분리해서 봤을 때는 자, 엔비디아든 한미반도체든 뭐 어쨌든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당분간은 조금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 그런데 네. 이 한미반도체를 얘기하시는데 유리기판을 자꾸 얘기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자, 반도체도 네. 볼 것이 참 많은데 그래도 한미반도체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12월에 공략한 게 한미반도체고 지금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잠깐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요거는 HBM 관련돼서 대장 종목이라서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뭐 일단은 뭐 쭉 떨어지고 있는 조정받는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 요 자리에서 공략해서 좀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조정 중인 종목 차트가 쭉 떨어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반등이라는 거를 합니다. 주식은.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노리시면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SBB테크 6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로봇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나와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SBB테크나 뭐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T 로보틱스랑 업무 협약을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수혜 기대감으로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뭐 로봇주를 좀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로봇주는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 나오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의 담아가는 기회로.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네. 재료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ABL 바이오 제가 3월 4월 달에는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게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약 바이오에서도 일단은 뭐죠? 요
암흑해가 기다리고 그렇죠. 있죠. 암흑해가 있기 때문에 암 관련돼서 항체 치료제 또는 뭐 거기에 따른 비임상 시험이라든지 임상 시험의 일상 이상에 대한 뭐 결과를 공개한다든지 뭐는 또는 신약을 출시해서 뭐 최종 후보 물질을 뭐 어떻게 뭐 한다든지 뭐 요런 것들, 예, 요런 이슈들이 있으면 기대감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차트 나오고 있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대주주인지 뭐 대주주가 뭐 주식을 대량 정리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 이후로 반등해서 지지받으면서 반등할 때 우리가 진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BL 바이오 말고 지금 뭐 유한양행이나 에이프릴 바이오나 이전에 방송에서 1, 2주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네, 다뤘던 그래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냥 ABL 바이오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ABL 바이오만 계속 본다? 요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미국 암흑해 같은 경우는 4월 25일에 시작입니다. 그럼 미리 1, 2주 전 또는 좀 빠르다고 하면은 한 달 전에는 슈팅이 나오고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고 자 실적과 수주 좋았다. 그래서 재룡전기 25% 상승을 했고 미국의 LA에 산불 크게 번지면서 주택들을 다 타고 막 난리 났었죠. 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재룡전기를 테마주로 공략을 했고 단기적으로 25% 수익 만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풍산. 풍산 네.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흐름 좋았잖아요. 그쵸. 이거 지난주 우리가 공략 지난주? 아니 지난주는 2월 달이죠. 아니었어요. 네, 2월 2월 17일이고 17일.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풍산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네. 이때 제가 공략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구리 가격이 자꾸 상승을 해요. 알루미늄 관세를 네.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풍산이 뭐예요? 구리로 탄, 포탄 이런 거 만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구산업이랑 함께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풍산은 지금 현재 진입해서 12% 정도 수익 중인데 어쨌든 더 가야 됩니다. 풍산은 솔직히 더 가야 되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어차피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전에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풍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에이프릴 바이오 요것도 2월 17일 날 같은 날에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지금 진입 중이에요. 자,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수익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16,000원 구간, 요 구간까지 좀 내려왔는데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왔어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다 중간에 힘없이 떨어질 거다. 이 조정 자리에서 겁먹지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안 그래도 네. 지난주 방송 하셨을 때 네. 18,300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방송 들어오려고 보니까 16,000원대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까지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다음 주까지는 한번 봐야죠. 왜냐하면 원래 증시 그 주식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조정을 한번 줘요. 네. 약간 세력들이 물량을 살짝 장난질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 자리를 잘 버틴 사람이 크게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박스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냈을 때 네. 이때 수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오히려 차트 떨어지면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죠. 지금 차트 화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박스 자리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더 조정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더 조정 나온다면 우리가 더 싼 가격에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긍정적으로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래서 일단은 코스맥스도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공략했던 종목인데 그렇죠. 결국에 이렇게 월요일 빼고는 쭉 올랐더라고요. 네. 일단 요거예요. 한알령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는데 5월까지 한알령 이슈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5월에 확실히 딱 도장 딱 찍어요. 5월 달에. 한알령 뭐 이거 해제한다 또는 한알령 관련돼서 뭐 앞으로 더 간다. 요거가 이제 5월 달에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5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주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네. 전망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ODM 관련된 기업으로 인해서 코스맥스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을 직접 투자하셔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함께 참고하시면 되고 화장품 관련된 사업으로는 일단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ODM 쪽으로는 여기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를 좀 같이 네. 공략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공약주 코스맥스가 한 주간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파는 가격 전략, 이 투자의 기본 지침 같은 말인 만큼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에겐 실천하기에 참 어려운 말인데요.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고 나도 이 종목들 이제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 보면서 또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 팍스통신망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일정들과 또 차트 교육 등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혜택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통해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오늘의 공약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이 혜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1분이라는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0분 동안 저희 원펀치 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강력한 한방이 되어줄 공약주 오늘도 꼭 끝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이슈와 함께 체크해야 되는 일정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분석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더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모두 이러한 무료 혜택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되는 일정들과 함께 우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까지 가볍게 복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공략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시장에서 항상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면 저것도 사고 싶고 또 저것도 사고 싶은 이런 강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장 강력하고 또 안전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략주 2가지를 콕 집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오늘 본격적으로 공략주 첫 번째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요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이렇게 2개예요. 오늘 시장에서 좀 약간 뜨겁게 움직이는 두 그렇죠. 종목인데 이미 너무 네, 오늘 시장에 제가 네. 공략하기 전에 주가가 이미 벌써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죠. 또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되니까요. 안타까워요. 근데 오기 전에 약간 좀 운봉일 때 네. 다음 시장에 내일 아침부터 막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드리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물론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증시가 어제장에 조금 둔화됐다가 오늘 증시가 좀 오르면서 네. 조금 이것저것 많이 좀 빨간불을 네. 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이것저것 다 오르는 네.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충동 구매를 하는 약간 그런 주식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거에 기반해서 그렇죠. 일정에 기반해서 제가 네. 항상 이제 교육 영상을 이제 녹화해서 남겨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이렇게 즐기고 있거든요. 네. 자, 그때마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이거 샀는데 이거 물렸다, 저거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내가 일단 이 종목이 뭔지, 어떤 기업인지,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일단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1차적인 학습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그러니까 오늘도 방송주에 대한 이런 자세한 분석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약간 이게 좀 덜 매운맛이라고 하면 진짜 매운맛으로 네,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그렇죠. 더 해주십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차트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입했을 때 언제 들어가고. 그렇죠. 나와의 스타일이 맞는 그런 차트가 나왔을 때 그때 매매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네. 자, 일단 오늘 두 가지 중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요거 양자 컴퓨터. 양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양자 컴퓨터 테마로는 슈퍼컴의 1,000조 배 이상 한다는 중국에서 뭔가 좀 개발을 했대요. 네, 최근 양회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 중국이 5년 동안 미국의 4배, 5배에 달하는 투자금을 네. 확보를 했다고, 이 투자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우리 돈으로 22조 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견제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중국이 어쨌든 그 패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그쵸. 약간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미래 핵무기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안과 또 그렇죠. 이런 것, 그 군사적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이 나오면 1차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면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럴 것 같은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뭔가 총알 튀는 약간 전쟁을 하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 전쟁을 합니다. 디지털 전쟁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통신을 끊고 통신을 마비시키고 뭐 약간 이런 부분으로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킹, 그래서 뭔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게 1차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핵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 하나가 딱 도입되면 우리나라 시장 하나가 그냥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마요라나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그냥 약간 참치김밥, 뭐 삼각김밥 같기도 이름이. 하고, 그렇죠? 이름이 참 네. 희한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게 2월 19일 날에 발표가 됐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했던 구글의 네. 윌로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양자 컴퓨터가 아주 뜨거웠죠. 그렇죠. 아주 막, 뜨거웠습니다. 네, 아주 하루에 막 땡큐였어요. 50%씩 그쵸. 오르고. 제가 12월 9일, 12월 2일 뭐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 여기 터집니다. 그렇죠. 네, 뭐 아주 구글 나이스 땡큐예요. 고마웠죠. 자, 그런데 일단 어쨌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재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섹터를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내놨어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또 뭐 하나 내잖아요. 네. 어떻게 돼요? 아주 빠르게. 그렇죠. 아주 빠르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양자 컴퓨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요. 네. 참 복잡하게 생겼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네. 이게 무슨 뭐 호텔 로비에 있는 약간 좀 이거 뭐죠? 무슨 우주선 같이 보이는데요. 샹들리에? 저는? 뭐 아, 샹들리에. 그거 네. 같이도 생겼는데 참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쪽이랑 별로 친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 일단 요거 보셔야 돼요. ETF가 대거 출시된다. 어떤 게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가 대거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TF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시장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이전에 로봇주 ETF, 로봇 ETF가 엄청나게 나왔을 때, 반도체 ETF가 시장에 막 쏟아졌을 때, 이때를 봤을 때
이때 반도체 또는 로봇 뭐 이런 AI 관련돼 있는 애들 주가 상승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도 이에 질세라 ETF 대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ETF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적인 아이온큐, 또 리게틱 컴퓨팅, 또 디웨이브 퀀텀 등이 오랫동안 2달 반 동안 50%에 가까운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도 현재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변동폭이 큰 만큼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 ETF가 그 전에 붐을 띄울 때 안 나오고 왜 이제서야 나오나? 저는 지금 그거예요. 리게팅 컴퓨터나 뭐 아이온큐나 이런 애들도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엄청난 주가 폭락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포에 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점 매수 기회를 보는 거예요. 자, ETF가 이제 상장됐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주가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상승했을 때 수익률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ETF가 나왔는데 얘네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ETF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다가 쭉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ETF가 이제 뭐 아이온큐랑 다 상장 거기 다 편입되어 있어요. 자산 상품에.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 그래서 뭐 엑스게이트나 뭐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나중에 편입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ETF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근데 오늘 종목 하나만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자 컴퓨터 변동성이 상당한데 ETF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질문 너무 좋아요. 뼈를 때리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ETF 사는 게 좋죠. 근데 ETF는 어떻게 해요? 주가 움직이면 어때요? 굉장히 둔하죠. 이게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제 스타일에서는 바닥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저는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뭐 1, 2%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테마주의 성격은 어때요? 훅 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할 때 뭘 살까? 뭐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열 몇 개 종목이 있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뭘 사지? S게이트 살까? 뭐 KCS 살까? 뭐 고민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 다 상장되어 있는 다 편입되어 있는 ETF 상품 하나만 사라. 그러면 된다. 고르기 힘들 때는 ETF 사는 게 맞다. 근데 확실하잖아요. 오늘 종목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랬을 일정이 때 기다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일단은 이 세계 보안 엑스포라고 해서요. 일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행사인데 이게 언제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렇죠.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월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이런 일정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종목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정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제가 양자 쪽으로는 종목을 뭐 공략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12월 9일 날에 제가 요거 관련돼서 종목을 줬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조정 자리를 기다렸다가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처음에는 CES 관련으로 포트에 편입을 했고요. 자, 근데 CES가 아니라 갑자기 구글에서 뭐죠? 구글에서 윌로. 윌로? 윌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얘가 갑자기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일단 재료가 계속적으로 불어오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 거래량, 엑스게이트 거래량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엑스게이트는 제가 빼버렸어요. 왜죠? 그 너무 오래 설명돼요. KCS랑 엑스게이트랑 둘 다 설명하기가 너무 시간이. 그럴 때는 팍스통신망 통해서 그렇죠. 거기 관련돼서 제가 이제 팍스통신방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많이 브리핑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관심도가 높은 섹터를 좀 공략할 때가 됐어요. 지금 관심도 제일 높은 섹터 하나만 좀 꼽아봐요. 관심도 시장에서. 제일 높은 섹터? 좀 고점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전 조선? 조선 뭐 당연하고. 조선. 자, 저는 일단 테마 쪽으로 드라마 잘 안 보시죠?
그쵸. OTT 쪽. 그렇죠. 네. 요즘 공부하시느라 드라마 볼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저는 콘텐츠 쪽 보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양자 컴퓨터에다 제가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 거는 네. 지금 시장에서 양자가 조금 잠잠하고 조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콘텐츠가 조용하다 갑자기 팡 터지잖아요. 그쵸.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콘텐츠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양자 컴퓨터 정리합시다. 자, 빅테크들이 내놓는 양자 컴퓨터 칩. 이 기업이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칩 있죠. 네. 양자 보안 칩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지난주에.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양자 보안 관련돼서 ETF들 출시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장이 그다음에 확장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뜨거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 이제 양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총칼 없는 싸움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종목은 포함해서 가야 된다. 뭐 보안주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뭐 AI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갖고 가야 돼요. 양자 쪽으로는. 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차트 한번 봅시다.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오늘은 언제 나오나 ICTK예요. 했어요. ICTK가 오늘 네. 어때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상한가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장 초반 보니까 뭐 10몇 프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또 추가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이게 주가가 올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네. 8시 방송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아쉽게도 우리는 12시. 점심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분들 지금 막 ICTK 검색해 보시겠죠? 자, 이거 제가 월요일부터 일단 방송에 계속 갖고 와요. 자, 일단 아쉽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지난주에 이미 수요일, 목요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게 더 갈까? 그래서 너무 늦게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죠? 했는데 네. 아침이 되자마자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일정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알고 계셨더라면 네.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상한가와 목요일 상승장도 함께 해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앞으로라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 통해서 저희 더 원활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QR코드 타고 입장하신 분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저와 네.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벌써 ICTK가 그쵸, 얼마나 놓치지 좋은 종목인지 않았죠. 다 브리핑 받으셨어요. 음.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뒤늦게서 자, 좋아, 거래량 들어왔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 지금 화면 나온 것처럼 종목 차트 교육부터 시작해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 타고 입장하셔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분도 가입하시면 걸리지 되는데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뭐라고요? 무료. 무료. 네, 전 절대 돈 달라고 안 합니다. 네. 막 주변에서 뭐 한다고 하면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돈 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하니까 그냥 무료로 와서 받아 보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죠? 되죠. 네, 뭐 안 될 네. 건 없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제가 교육하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커피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받아요. 예,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예? 뭐 준다고 해도 뭐 저 커피 좋아도 않고. 자, 어쨌든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요즘 시장이 하도 급등락이 심한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뭐 종목이 급등락하는 것까지 내가 그래 이해하겠어. 근데 시장 지수가 전체가. 그렇죠. 지수가 급등락하니까 환장할 노릇이에요. 어떻게 따라가라고? 새벽마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만 이제 아침에 장 보면 막 승질이 막 나요. 막 머리털이 막 뽑힐 것 같고 막 흰머리 엄청나요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주무시면 안 되죠. 대신 주무시면 안 이렇게 된다고요? 시황이랑 이슈도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어요. 저 잠 안 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 있어요. 밤에는 또 우리 전에 나오던 전영호 전문가 있죠. 네. 전영호 전문가가 또 미증시를 좀 지켜주고 있고. 힘든 시간을 네, 그래서 우리는 넘겨버리시고. 24시간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문가 3명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계속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앵커님이 자지 말라 하니까 일단 한번 앉아볼게요. 내일 다음 주에는 눈 캥 해가지고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자, 우리가 일단 이런 것들 다 해드려요. 이거 다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교육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같은 거 한번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 없어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조선 기자재. 오늘 어떻게 뭐 ICTK 뭐 10몇 프로 상승 나와버리고 이 조선 기자재 오늘 지금도 삼성중공업 막 난리잖아요. 오늘 제가 원래 같아서는 요 종목을 하려고 했어요. 한국카본이나 동성호 하이텍을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너무 무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요목조목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조선 기자재 쪽 쭉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일단 이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합니다. 뭐 어디서 제재해요? 미국에서 제재합니다. 트럼프가 중국 니들 뭐 배를 많이 건조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우리가 제재 한번 해줘야지. 약간 이런 거죠. 그냥 딴지 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쪽에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 조선주 3대 조선주가 있죠. 네. 뭐가 있죠? 뭐 하나오션 있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있고.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오늘 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3대 중공업도 어쨌든 얘네들이 배를 건조시킬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을 넘어서 수주가 들어온다? 그럼 여기도 마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엄청난 수주가 지금 계속 줄줄이 이어서 줄줄이 사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주에 대한 걱정은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에 대한 올해 수주 실적 한번 좀 보면요. 일단은 삼성중공업은 일단 요 파란색이에요. 그래프가 요 파란색이거든요. 네. 어제도 지금 우상향에서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2022년 5조 원대, 6조 원 가까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2024년도에 어때요? 9조 원대, 10조 원대까지, 네. 10조 원 가까이 상승을 해요. 진짜 올해는 2025년은 어떻게 했어요? 10조 넘었겠죠? 그쵸. 네. 근데 오늘 이 공략하는 종목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그쵸. 기자재니까. 그렇죠. 삼성중공업에 특히나 많이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고객사군요.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자, 다음 화면 좀 보시면요. 자, 우리 조선산업이 일단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엔진, 부품, 통신 장비, 송유관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크레인. 오늘 핵심적인 종목이 크레인이에요. 왜 하필 크레인이에요? 네. 다른 저는 송유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송유관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좋아요. 뭐 성광밴드도 좋을 거고 뭐 다 좋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크레인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왜 크레인으로 가지고 왜죠? 왔냐면 네. 저는 좀 약간 요거 봤어요. 요거 쇠빙선. 쇠빙선? 그렇죠. 쇠빙선이 뭔지 아세요? 저 지금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자, 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쇠빙선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알래스카에 우리가 가스관 사업을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알래스카 가는 길이 어때요? 그럼 너무 춥죠. 춥죠. 네. 춥다 보면 그 위 바다 위에 빙판이 생깁니다. 네. 엄청 두꺼워요. 어. 근데 그거를 깨부수면서 가는 요거. 지금 이게 네. 빙판인데 요 자막이 가려졌거든요. 아. 요렇게 깨면서 갑니다. 와. 두두두두두 깨면서 가는 쇠빙선인데 네. 이 쇠빙선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어쨌든 극저온용 극저온용. 선박크레인.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도 영하 52도까지 견딜 수 있는 선박 크레인을 개발한 게 바로 요 업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러한 쇠빙선이든 뭐든 이런 조선에 대한 호재성이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슈가 붙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크레인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에 크레인 없는 배는 없어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다른 조선 기자재 섹터들도 있지만 그렇죠. 일단 이 해당 기업은 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호재로 봐야 될 거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이 종목도 당연히 호재 종목으로 수혜로 동반 상승 가능할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알래스카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알래스카가 이 가스관이 약 1,300km. 1,300km. 맞아. 네. 근데 이 1,300km를 가스관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이제 철강 쪽에서 이제 어떠지? 이거 그 그러니까요. 관세 지금 이 난리인데 어떡하지?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 가스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수출해 가야 되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이 알래스카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이죠. 그게 미국 땅이죠. 네. 그러니까 관세 받는 거예요. 그 관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2,300km에 대한 가스건 사업 일본이랑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골머리를 어떻게 쓸지. 부담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강 쪽이 네.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이게 있어요. 희비가 좀 많이 네.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긍정적이죠. 무시해도 된다? 왜냐면 네. 관세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그래 유예해줄게 한 달 뭐 더 줄게 그 안에 뭐 만들고 생산한 거는 내가 관세 유예해줄게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엄청난 대규모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관세 그냥 피해 보더라도 해도 마진 남아요. 예, 저는 그렇게 이미 미국이 엄청나게 그렇죠. 투자를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이거는 있죠. 또 엄청난 건데 대출 보증서 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미국이. 시중 이자보다 더 낮게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엄청 낮게 해가지고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요 알래스카 관련된 가스관 사업으로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요거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네,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엔트랑 네. 엔탈이랑 이거 헷갈리지 맙시다. 저도 그래서 같은 기업인 줄 알았잖아요. 제가 요거 다른 기업인 줄 알았잖아요. 엄청나게 이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아니 그 종목명이 그 짝대기 몇 개 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우리 엔트라는 애는 그 뭐예요? 우리 또 뭐 야당에 있는 그분의 대표님께서 테마주로. 네, 거기서 뭐 네. 요거 만드셨대요. 맞아요. 예, 요거 요걸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는 있어요. 왜 있냐면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때문에 정치 기대감이 상승했던 심리적으로 오른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투자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도 받을 수가 조정도 있다는 받을 리스크가 수 있어요. 있겠네요. 환장하겠죠. 이거 짝대기 몇 개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종목 공개해버린 거랑 똑같은데 어쨌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진짜 하고요. 관련도 있는 건가요? 직접 관련은 없어요. 이거 명백히 딱 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냐 없냐? 없다. 예, yes and no 하면 저는 no. 그래서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은 정치적인 관련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앞선 일정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근데 일정과 또 하필이면 수혜가 헷갈리시는 분들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간 것뿐이지 없어요. 네. 자 일단은 조선업 슈퍼사이클 수혜 업종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 조선업이 일단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투자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 사업의 수혜 기대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극 좋은 크레인 관련해서 독점적인 공급 계약으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탄탄한 수주의 지속 성장 가능하다. 어쨌든 2028년도까지 수주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2023년 4년보다 더 매출에 대한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주.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현재 차트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여기 QR코드. 팍스통신망 통해서 이야기 더 드릴 거고요. 저희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되는 이슈와 최근 공략주에 대한 복귀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양자컴과 조선 쪽 기자재까지 같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미리 좀 알았더라면 이 시장에서 덜 불안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방송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빠르게 이 QR코드로 저희가 드리는 정보와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 종목들도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는 다 조언일 뿐이고요. 일단 QR코드 타고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슈와 공략주들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